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위험한 곳에 가려 하냐며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내려간 한 간호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말 100명을 넘나들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일부터 20명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일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방역 기본조건으로 제시한 1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이라는 조건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움은 어느새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태 초기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900명이 넘게 나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험한 곳으로 선뜻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환자들이 병상이 가득 차고 의료물품과 시설, 간호사와 인력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공공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칠 무렵 전국에서 공중보건의, 간호장교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대부분이 15시간에서 17시간 동안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바이러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료한 간호사들은 방호복과 고글들의 물품이 부족했고 일부 난폭한 환자들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문조차 할 수 없는 병실에 갇혀 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분노와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며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간호사는 근무 중 갑자기 폭언을 들으며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려고 여기 서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며 자존감이 떨어져 혼자 숙소에 돌아가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 때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장성숙 인천시 간호사회장은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TV에 잡힌 간호사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사도 턱없이 부족했는데 대구 지역 의사협회장이 의병을 모집하는 심정으로 동료 의사들에게 호소하니 하루 만에 3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 같은 늑다리 의사는 필요 없냐며 힘을 보태겠다는 은퇴한 노의사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어 대신 무증상 환자를 치료한 경산시 한 내과의원 원장은 감염되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들도 사선에서 심서 싸우고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희생자 절반이 면역력에 취약한 요양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스페인에서는 양론과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버리고 의료진들이 떠난 것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상당수 요양원이 방역 사각지대에 오래 방치됐다는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태 초기 유재석이 가족의 만류에도 대구에 내려간 간호사와의 방송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간 이 간호사는 가족에게 한마디를 전해달라는 유재석의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밝게 얘기하는 간호사의 말에 유재석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국의 기업과 단체, 개인들은 의료 현장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과 방역 물품 등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일선 병원에는 응원 현수막이 걸리고 지원 물품이 매일 왔으며 초등학생들까지도 손글씨로 힘내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일선의 현장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자들에게서도 놀라운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끝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주목받았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이 길어지자 답답함이 넘쳐 조급함과 짜증이 났으며 먹고 싶은 것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었던 게 생각났던 그는 이웃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답답함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A씨 집 앞에 치킨과 맥주, 콜라와 피자, 젤리를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의 딸의 친구는 소식을 듣고 붕어빵과 계란빵을 종류별로 사와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마치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들이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구호물품 사진을 찍어 올리며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고 한국의 공적 체계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과 세심한 배려도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 타고 있었던 한국 국적의 한 할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못했는데
한국 영사관에서 김치와 태극기를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에 감격을 표하며 태극기를 걸어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감염병에 최전방에서 싸운 의료진들을 위해 감사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16일 중대본이 펼치는 캠페인 이름은 덕분에 챌린지로 의료진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상징 이미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개인 SNS에 해당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시설 조명 등을 활용해 그동안 헌신한 의료진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내달 15일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청사, 서울로 7017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설을 시작으로 한강 교량과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한 달간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 N타워에서는 16일 밤부터 푸른빛 조명을, 잠시 롯데월드 타워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표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한 데는 생명을 걸고 일선을 헌신한 이들과 한마음으로 뭉쳐 이겨낸 국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 잔디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는 24일부터 이 문구를 새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구로다의 헛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네티즌들은 여기저기 퍼나르기 바쁩니다. 오늘도 섬나라에서는 개그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네요. 일본은 지금 한국이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위해 공시송달을 한 것에 대해 며칠 동안 계속 칼럼과 기사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도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히스테리컬한 날카로운 반응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7일 구로다 가스 1호의 황당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이 남겨둔 자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라 라는 주장입니다. 구로다는 산케이 신문의 한국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지국장을 그만두고 객원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주로 적고 있습니다. 구로다는 이 칼럼에서 한국의 재벌그룹 SK그룹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회사 센요코 직물이었고 일본인이 철수한 후 직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SK그룹처럼 일본이 남긴 기업이 2373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칼럼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날강도의 정신나간 진술서가 다 있나요? 지금 한국에게 되지도 않을 헛소리로 시비를 걸어보는 거죠. 구로다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도지는 중증병 같습니다. 구로다는 작년 7월 5일에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이 한국에게 3억 달러를 줘서 경제 발전을 했으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일본인들은 1965년 경제협력 자금으로 완전한 배상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일본은 3년 동안 지배한 필리핀에는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에는 2억 2,308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36년을 지배한 한국은 당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경제협력 자금 명목으로 3억 달러만 지급했습니다. 그 경제협력 자금도 온갖 규제와 핑계와 압력으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현물 투자 등으로 한국 정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기본 인식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보니 1965년 경제협력 개발자금, 한국 경제 발전은 일본 덕분이라는 항상 똑같은 소리를 고장난 녹음 테이프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다는 이 칼럼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의 자산이 미국에 귀속되었고 다시 한국에 양도되었다. 당시 환율로 52억 달러, 약 800억 엔인데 지금 시세는 어마어마하다는 논리입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미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가재도구 들고 도망치다가 붙잡힌 놈이 하는 헛소리인 거죠. 일본이 36년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발생한 착취와 수탈, 그리고 인권 침해와 살인 등 그 엄청난 범죄는 언급하지도 않죠.
그러니 눈꽃만큼의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과 인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날강도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잠시라도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라는 뻔뻔함 그 이상인 거죠. 구로다의 칼럼은 일본의 우익 채널에 바로 올라왔고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구로다가 일부에서는 낮 친일, 밤 반이라는 이중적인 인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비난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구로다는 예전에는 일본인들의 반환과 혐한이 역겹다 라는 칼럼을 적은 적도 있고 최근에는 한국의 C19 대응은 우등생이다 라는 글을 적은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구로다의 칼럼에는 대부분이 역시 정확한 지적이다. 세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인이 깔아놓은 상수도 하수도관이 싫으면 깨끗한 물을 버려라.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한국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등입니다. 그런데 5채널에는 한국인들도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어서 그런지 열등한 일본인의 한국 컴플렉스는 심각하다. 뻔뻔한 나라, 일본이 이웃국가라니 정말 최악이다. 일본의 주장을 티벳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중국과 똑같은 놈들이다 등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구로다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널리 퍼뜨리기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로다의 칼럼을 링크하면서 징용공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주장들을 링크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를 사랑한다는 이 트위터는 구로다의 이 칼럼을 아직도 트윗하지 않았니? 라면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는 아예 구로다의 칼럼을 시리즈로 쭉 소개하면서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손에 넣은 방대한 일본 자산을 감안하면 최근의 일본 자산 압류는 처음부터 없을 것이다 라면서 링크를 단 트윗도 있고요. 구로다의 말 같지도 않은 칼럼에 뭐 그리 흥분을 하는지 신이 나서 링크를 달고 부지런히 퍼나르는 일본인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경도 안 쓰는 망발에 뭐 그리 희죽거리며 즐거워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